이번 시간에는 경제 시간으로 그냥 제가 심심풀이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심각하고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출세를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죠. 일단 현금은 이 정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 돈이 여유가 많아서 재투자를 하고 그러겠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집 같은 걸 사면, 집 같은 걸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굉장히 비싼 걸 알 수 있는데, 부자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이제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집값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서민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많은 집값을 갖고 많은 집값으로, 그러니까 집값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측정했다고 하면 서민들은 몸뚱아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의 몸뚱아리에서 이 정도를 먹으면, 네모난 칸을 먹는다고 치면 대충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왔다 생각하고 집값을 내놓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몸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벌 수 있는 내용과, 그러니까 집세를 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100만 원을 번다면 집세로 100만 원의 절반인 6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를 집값으로 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전 재산의 60% 이상을 집값으로 다시 투자하는 셈이고, 그 돈은 다시 이 사람들한테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모터가 거꾸로 돌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모터는 한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모터가 도는 거죠. 계속 부자를 위해서 모터가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저금을 한 상태에서 20만 원을 생활비로 써야지만 돈이 모이고, 이 돈을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이 돈, 그러니까 70만 원을, 그러니까 저장을 해서 뭐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자신의 몸을 불려가서 점점 크게 불려나가서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00만 원을 벌면 거기에 반을 집값으로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임시직 하거나 그러면 100만 원에서 최고가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받는 사람은 많이 없고 대부분 100만 원 번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100만 원에서 한 150까지 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교통비, 식비, 세금을 다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남으나 3만 원 정도 남아요.
왜냐면 식비가 50만원, 거의 70만원을 육박하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월세나 전세 값을 측정하면, 140 정도가 드는데, 그러니까 70만원 곱하기 140이니까, 이 먹는 거랑 그냥 자는 거랑만 해도 벌써 140이 넘어가니까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거기다가 통신비로 하면 뭐 10만 원이 넘어가겠죠. 뭐 3만 원짜리 통신비도 있기도 하고 5만 원짜리 통신비가 있기도 하지만 핸드폰하고 뭐 인터넷 같이 하면 벌써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가 많고 잡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최고 문제가 집값이라고 보면 되고 집값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러니까 전체 돈의 거의 70%를 집값으로 부자한테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을 써서 서민들이 영향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집값으로 다 부자한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끌어올라가서 부자한테 주는 거죠. 원래는 부자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많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물을 끌어서 자기가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돈을 투자하면 자연히 이 사람이 70만 원을 저금을 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공산주의처럼 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값을 내다가 결국 서민들은 죽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70만 원을 집값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임금의 70%죠.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돈을 순환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순환하거나 그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익되게 계속 쌓아나가게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건 법이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뭐 돈이나 어떤 걸 법률이나 뭘 해도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법령이 다 짜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수가 모자르지만 서민들은 돈을 더 많이 내게 되죠. 결과적으로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안 걷어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만원 월세 60만원을 내게 하고 전세는 막 1억 뭐 1000만원 3천만원짜리 없죠. 막 1억씩 하고 거의 집을 뭐 3억씩 하고 집을 거의 살 정도로 5억 7억 막 일반인들은 평생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인데 이 돈을 그러니까 집값으로 측정해 놨어요. 원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측정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치면 만약에 7억이라는 경제 부동산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동안 이걸 모두 세금으로 다 내게 해서 반대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무조건 끌어잡아당기는 모터가 되는 돈의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정부에서. 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도 다 그랬고 똑같아요. 저는 야당이나 여당이 아니고 뭐 좌나 우파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저는 갖고 있지 않고 일단 그렇고
어떤 정부, 참여 정부도 똑같았고, 일단 7억이라는 돈을 받으면 이 7억에 못해도 4억, 그러니까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강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억의 가치를 추산한다고 해도 어차피 서민의 기준으로 그 금액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7억, 14억을 해도 집을 살 사람은 이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경제 실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계속 가격을 올리면 서민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재 가치 기준,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합당하지 않은 기준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돈을 컨트롤하는 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7억 이상, 8억 이상 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정책이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면 이 사람들이 10년을 노력해도 7억이 안 돼요. 8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정상적으로 세금 부담으로 해서 뜯어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만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자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고정돼 있게 자기만 혼자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정부입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서민들이 다 존재하고 부자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정부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7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이 사람이 측정했을 때는 현재 기준 가치에 벗어날 경우에 정부에서 이걸 컨트롤해서 4억을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4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빚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4억을 그러니까 경제 돈으로 다시 지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급하느냐는 식은 죽 먹기고, 그냥 바로 나 집 살 건데 4억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돈을 빌려주고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뜯어서 이 사람한테 경제 건강을 위해서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냥 무조건 공산주의처럼 너 4억 먹어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수 있고, 이 방법은 제도로 만들면 식은 죽 먹기겠죠. 저는 제도를 여러 가지 만드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수나 정치인들이 이걸 절대로 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계속 부를 축적해서 서민들이 물을 돌려서 계속 부자를 만드는 그 정책을 계속 쓰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서민들은 죽어가고 계속 이제 부자만 남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은 자꾸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자기 전 재산을 부자한테 바치면서 자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평생 벌어도 10억을 만지거나 9억을 만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100만원에서 200만원 벌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끝이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100만원, 200만원 벌다가 남의 집 세금이나 그러니까 집세나 내주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도 학교에서도 계속 공부만 시키고
계속 똑같은 것만 교육시키죠. 계속 애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고 계속 공부를 하지만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방어입니다. 절대. 왜냐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다시 돌아오게 계속 만들었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게. 그리고 가끔 미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망하지 않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소리는 거의 드물잖아요. 뭐 가끔 망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그 이유가 그거죠. 왜냐면 부동산이 있고 가치 투자 10억이라는 돈을 다시 벌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기쳐서 이 사람들은 뭐 돈을 다 자기가 흡수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 사람 똑같이 이렇게 되고 또 똑같이 또 당해요. 아무튼 그렇네요. 별 내용이 아닌데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봤고 경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교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학교는 아이들 입시를 가르치는데, 일단 초, 중, 고가 있는데 입시라고 하는데 대학교 입시를 해서 대학교 가서 이제 성공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체계는 교육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교육만 계속해요. 연구만 계속하고 그 중간에서 해먹는 놈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생님이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악마죠. 그러니까 교육을 계속 교육받게 하지만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연구만 해요. 연구만 하다 보니까 연구만 하는 것만 교육받아요. 외우는 거 외우고, 뭐 우리나라 술 문화가 많죠. 술 처먹고 외우고 술 처먹고 외우고 술 처먹고 반복합니다. 대학교 가도 외우고 술 처먹고 반복하고 달라지지가 않아요. 뭐 여러가지 그러니까 글을 배우고 문장을 배워도 외우고 술 먹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창의력이라 생각하는 거를 하고 뭐 가치를 창출하면, 이 중간에 교수나 아니면 뭐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갑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받다가 이 사람들의 능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공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이익을 다 처먹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게 해준다면서 자기가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혼자 그러니까 부자 자식이죠. 부자 자식들이 자기가 성공해서 혼자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혼자 성공하기는 거의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옆에 성공할 것 같으면 여기서 따먹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육받는 사람들 바보가 아닌 게, 계속 교육을 해도 여기는 미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교육 실상입니다. 별 내용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제가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대부분 창의력과는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 논문을 위주로 교육을 받아요. 창의력과 스스로 발전하는 그 창의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논문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논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사람의 논문을 카피하는 거를 먼저 해요. 카피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애들은 일단 교육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먹이를 이 사람한테 던져줘요. 그러니까 논문을 만들 수 있게 막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켜져서 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하다 외우다가 이 사람이 종이 돼서 그냥 끝나요. 그냥 종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클 수 있게 외국에서는 네가 주인이 되어라 해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엘리트가 되고 이제 탑이 되고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창의력에서 노벨상도 타고 무슨 상도 타고 해서 자신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또 다른 아이들을 창의력을 이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창의력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있다가 다른 사람 거 카피해서 복사하는 걸 일만 하는 거죠. 왜냐면 목적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뭐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네요. 제가 뭐 고등학교 출신이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저보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 많겠지만 아무튼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끝.